카메라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월드 2 뷰포트 이거 한다고 했어. 그치?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저번에 얘기했던 거 3D 렌더링 파이프라인 이런 거 얘기했잖아. 그쵸? 파이프라인 얘기했잖아. 이런 얘기를 얘 할 때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모든 물체는 자기 중심적인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오케이? 자기 중심적인 거에서부터 시작해요. 이거를 모델 좌표계 혹은 로컬 좌표계 이런 얘기를 했었어. 여러분들 필기했던 거 보세요. 얘를 우리 모두가 아는 월드 공간으로 가지고 와요. 이렇게 우리 모두가 아는 월드 공간으로 갖고 와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배치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를 월드 좌표계 혹은 글로벌 이렇게 얘기하고 얘를 또 각각 보는 시야 관점마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시야 위치로 이렇게다가 갖고 와. 이렇게. 뭐야 이게. 어허, 스크롤이 되는구나. 자, 이렇게 시야 위치로 갖고 와요.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야 위치로 갖고 와. 오케이? 이거를 뷰 좌표계 혹은 카메라 좌표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얘네를 다시 어떻게 얘를 스크린에다가 최종적으로 스크린에다가 보내는 게 우리의 미션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화면에 볼 수 있으니까. 그치? 이걸 스크린 좌표라고 하는데 이 스크린에 올 때 결국에는 얘네들은 다 3D 공간이란 말이야. 3D 공간이야. 모두 2D를 그리든 3D를 그리든 다 이 흐름으로 와요. 결국에 얘네들은 다 3D란 말이야. 그럼 얘네를 화면에 볼 때는 결국엔 2D란 말이야. 이 3D를 2D로 표현하기 위해 여기에서 프로젝션 단계라는 걸 하나 거쳐요. 바로 투영이라는 단계를 거쳐. 여기 프로젝터가 있지, 화면에. 우리 저 위에 프로젝터가 천장에 매달려 있잖아. 그치? 제가 여기 스크린에다가 뿌리지. 3D에 있던 거를 2D로 이렇게 투사해서 뿌리잖아. 3D에 있던 걸 n-1차원으로 2차원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야. 차원 변화를 해가지고 프로젝션 해가지고 만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를 뷰프로스텀이라고 부른다고 했고 눈이 여기에서 이렇게 눈이 있어. 눈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얘가 시야 이게 시야각이야. 여기에서 요게 이게 시야각이에요. 물체가 멀리 있으면 멀리 있는 대로 작게 있으면 가까이 있는 대로 크게 보이고 작게 보이고 이렇게 돼 있어. 요 녀석을 이게 3D 공간에 있어요. 얘를 프로젝션 투영 공간으로 오게 되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을 깊이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얘를 2D로 짜부를 시켜. 이렇게 쫙 짜부를 시켜. 이렇게 해서 사각형 형태로 쫙 짜부를 시켜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넓게 있었던 녀석이 이렇게 와버리면 여기에다가 상에 입히게 되면 왜곡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투영 공간에서 해결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게 프로젝션 단계야. 이걸 다음에 이 스크린에 매핑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뷰포트라는 단계를 하나 거쳐. 어떻게? 이렇게 돼 있던 거를 뷰포트 단계를 거치면 얘가 월드상에서 2D를 어느 정도 얘네를 만들어내는데 얘를 어떻게? 뷰포트 이 2D 스크린에 매핑 시키기 위해서 퍼센트 단위로 매핑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0에서 1 사이, 0에서 1 사이 이렇게 위아래를 퍼센트 단계로 만들어 버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몇 미터인지는 모르지만 저기서 여기까지 100%로 볼 수 있어. 그쵸? 그치? 스크린의 첫 번째 0%인 위치에다가 저기에 있는 0% 위치를 같이 매핑 1대1 돼요. 여기 끝에 있는 마지막 100% 있는 위치를 스크린의 맨 마지막 100% 위치에다가 1대1 돼요. 50%는 한 요쯤에 있는 걸 스크린에 50% 이렇게 대응시키면 편하게 퍼센트로 대응시킬 수 있잖아. 그쵸? 이렇게 하기 위해서 뷰포트 단계라는 걸 거친단 말이야. 자, 그럼 봐봐. 내가 이렇게 해서 그려놨지만 카메라가 요 뷰라고 생긴 애가 카메라야. 월드는 어디에 있어요? 카메라 바로 직전 단계에 월드가 있어. 바로 우리가 있는 이 단계에. 월드 단계에 있어. 이 월드 있는 녀석을 어디 뷰포트로 변환을 할 거야. 스크린 바로 옆에 있는. 이 역할을 지금 우리 거 아까 내가 구글에 찾은 거에서 뭐 누가 하고 있어? 카메라가 하고 있단 말이야. 카메라가 왜 카메라가 해야 될까? 역할이 나와. 왜? 이 중간 매개체를 누가 갖고 있어요, 지금? 카메라 공간이 있단 말이야. 월드에서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반드시 카메라를 지나와야지. 카메라 공간을 지나와야지만 여기에 올 수 있어. 파이프라인이라는 건 순서대로 여기서 통에다가 하나씩 툭툭 넣으면 얘가 어떻게 이렇게 순서대로 차곡차곡 넣어서 얘가 그 순서대로 공정대로 툭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순서의 파이프라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네가 물체가 스크린에 보여지기까지 요 순서의 단계들을 거쳐서 가져가요. 그래서 좀 아까 거기 찾아본 것 중에 월드 투 뷰포트로 해서 화면을 벗어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찾을 때 월드 투 뷰포트라는 왜 그 단어가 나왔느냐면 그 역할을 아까 카메라라는 녀석이 갖고 있었단 말이야. 좀 이따가 다시 보여주겠지만 카메라가 월드를 뷰포트라는 중간에 얘가 매개체로 있단 말이야. 그래서 카메라가 네 거 갖고 와서 내가 뷰포트로 옮겨줄게. 이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하는지도 요거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3D 이런 파이프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지는 않더라도 이런 흐름만이라도 알고 있으면 아 내가 그래 이런 화면에다가 뭐 대응하는 것들을 내가 누가 갖고 있을까 이 기능을 어떤 게임 오브젝트나 어떤 컴포넌트가 갖고 있을까를 생각할 때 요 흐름을 갖고 있으면 아 이 역할은 카메라에 있을 거야 누가 갖고 있을 거야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알겠죠? 그래서 얘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보다 아 이 흐름은 알고 있대 흐름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 유니티 아니라 다른 어디를 돌아다녀도 이 흐름이 변하는 건 아니거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 역할은 누가 갖고 있겠구나 이렇게 찾아 들어갈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얘가 이렇게 나온다고. 화면을 벗어나는지 이렇게 할 때 그 코드를 할 때 얘네들이 웹에 가보면 인터넷 찾아보면 이걸 써서 해결해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월드 투 뷰포트 이라는 펑션을 이 기능을 이용해서 나의 3D 공간에서의 월드 공간의 위치를 던져주면 걔를 뷰포트의 좌표로 만들어준다. 이거 왜 뷰포트의 좌표를 왜 카메라가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아까 그려줬던 그 얘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월드에 있더라도 월드에 있는 좌표가 바로 뷰포트로 넘어갈 수가 없어. 누가 갖고 있어? 그 중간에는 카메라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카메라가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이런 역할을 하는 건 어디에 있을까 찾기 쉬울 때, 좀 찾아볼 때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알면 찾아 들어가기 쉬울 수 있어요. 자, 알겠죠? 선생님, 저는 저런 것까지 이것까지,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흡수해서 내 거로 만들라는 게 아니야.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 지금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우선순위는 뭐냐면 슈팅을 다 외우는 거야. 근데 슈팅에 대한 이해도가 내가, 나는 이제 슈팅까지 이해도가 빡 잡혔어. 다 좋았어. 라고 한다면, 특히나 전공자 친구들이나 그 이상을 요구해서, 나 이해도가 이제는 다 외웠어. 나는 했어. 라고 한다면, 요 정도 내용까지는 들어주면 더 찾아볼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야. 아예 얘기 안 하고 넘어가서 아예 이 단어를 못 들어본 것과 들어는 봤어. 나중에 찾아볼 때 그때 얘기한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건 좀 다르잖아. 그쵸?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지금 슈팅에 대한 이해도가 나는 지금 아직 다 못 따라왔어. 라고 한다면 이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 알겠죠? 슈팅을 먼저 가져가세요. 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이제 배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우리 책에서는 지금 이런 내용을 못 쓰잖아. 이걸 언제 다 쓰냐 이거를. 이건 그래픽스 책을 따로 뽑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해주기에는 또 비전공자들이 이런 일반 학원이나 이런 데 와서 이런 얘기 듣기 어려워. 그래서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이번에 할 거는 화면 스크롤에 대해서 볼게요. 지금 우리 게임을 어떻게 하다 보니 이게 내가 한 4, 5년 전에 한 6년 전에 한 8년 전에 만든 샘플이야. 이 슈팅이. 근데 모든 것들을 막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계속해서 여러분들 달려주는 건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되게 유명했던 게임이 드래곤 플라이트 라는 게임이 있었어. 이 드래곤 플라이트라는 게임이 있었어. 우리 거하고 다르지 않아. 얘는 입력을 키보드로 써서는 어떻게 한 거야? 스크롤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거하고 다르지 않아. 우리 에너미 GOD 배치해놨지. 에너미 GOD 중에 여기 아이템 GOD가 있는 거야. 아이템 GOD가 여기다가 삥 하고 그치?
봐도 똑같지? 똑같아요. 내가 저거를 수업하고 있을 때 이게 갑자기 세상에 나와서 이게 대박이 난 거야. 내가 얼마나 땅을 치켰어. 그치? 여기서 이미지만 바꿔치기 하면 똑같은 거야, 지금.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뒤에 배경을 한번 보세요. 자, 뒤에 배경을 보면 어때? 이미지가 계속 화면이 여러분들은 스크롤에 중심을 두니까 비행기만 중심 이렇게 시선이 가 있어서 그런데 뒤에는 이미지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보면 한 장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쵸? 저 분하고 큰 분하고 두 개 있는 거예요. 저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똑같이 또 나온다? 그죠? 우리는 스크롤이 돼서 얘가 앞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얘는 가만히 있어. 얘는 가만히 있고 뒤에 있는 배경 이미지가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 거야. 계속 얘가 흘러 내려와서 이렇게 보이니까 어떻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뿐이야. 지금 우리 플레이어도 우리 것도 어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어서 보여서 그렇지 얘 앞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얘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야. 프로펠러 돌고 있잖아. 얘 앞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야. 엄청나게 마하 25는 너무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할 때 뒤에 배경이 있어줘야 얘가 실제로 날아가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스크롤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횡 스크롤이 있고요. 종 스크롤이 있어요. 횡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지. 그쵸?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플랫폼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나무들이 막 이렇게 심어져 있다고 치자. 오케이? 그래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녀석이 있는데 자, 봐봐. 우리의 플레이어가 이렇게 서 있다고 치자. 이 녀석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치?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할 거냐? 잘 봐봐. 얘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다가 플레이어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계속 이렇게 움직여. 어때? 움직인 것 같지? 그렇잖아. 이 녀석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플레이어는 가만히 있는데 이 녀석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된 거라고. 이게 바로 횡 스크롤이에요. 종 스크롤도 그럼 다르지 않겠지, 그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종 스크롤에 대해서 그러면 보자고. 횡 스크롤이든 종 스크롤이든 비슷하게 구현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건 3D나 2D나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거야. 자, 이게 메인 화면이 여기 이렇게 되고 치자고. 오케이? 예, 1번 화면이야. 자, 2번 화면이 여기에 이렇게 또 붙어 있어. 3번 화면이 이렇게 또 붙어 있어. 오케이? 실제로 지금 우리 화면에서 보이는 건 이 화면이 여기가 이렇게 화면에 잡히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근데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스크롤 시킬 거야. 밑으로 내릴 거야. 세 장을 다 붙여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1번이 이렇게 점점 밑으로 내려올 거고, 그쵸? 2번도 점점 내려올 거고, 3번도 이렇게 내려올 거야. 그치? 이러다가 좀 줄이자. 이러다가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 얘가 좀 올라가. 아이, 대충다. 자, 이렇게 됐어. 얘가 1번이 돼 있고 2번이고 3번이야. 이렇게까지 내려왔어. 그쵸?
이렇게 내려왔어. 그러면 1번은 화면에서 이제 사라졌지. 그럼 얘가 또 계속 내려올 거 아니야. 그쵸? 계속 내려올 거야. 이때 스크롤하는 기법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드래곤 플라이트처럼 얘를 어떻게 1번을 여기다가 안 두고 1번을 요 위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야. 다시 내려가면. 그럼 얘가 또 내려가서 좀 아까처럼 이렇게 되면 또 걔를 또 위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그럼 어때?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은 위에 이렇게 해서 붙이고 내려가면 이렇게 해서 붙이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있는 것처럼 뭐야? 보이는 거야. 그치? 자, 내가 지금 3장으로 표현했지만 이건 5장, 6장, 7장, 8장 아무렇게나 늘려도 상관없어요. 대신 장수가 들어갈수록 배경이 되게 다양하게 보여지겠지. 그치? 3장이든 2장이든 하다가 어떻게 내려가면 위로 붙이는 거야.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쵸? 이건 3D도 마찬가지야. 플랫폼을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면은 얘를 어떻게 뒤에다가 갖다 붙여버리면 되고 그쵸? 이렇게 오는 거 갖다가 붙여버리면 되고 똑같은 거야.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러면 한 장은 아까 드래곤 플라이트 같은 아까 걔는 한 장을 쓴 거예요. 한 장을 썼어. 또 이거는 어떻게 할까? 한 장으로는 그럼 이렇게 해서 이게 안 되잖아. 그럼 이렇게 쓰는 거지. 이게 물병 있잖아. 그래, 이 커피가 있으니까 잘 봐봐. 얘 한 장에 얘 이미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붙인 거지. 잘 봐요. 얘를 이제 스크롤 시켜볼게. 여기 여자가 이렇게 있네. 얘가 앞으로 걸어가는 것들을 스크롤 시켜볼게. 이렇게 하면 스크롤 되는 거야. 한 장을 여기다 테이프로 감아놓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거지. 세 장을 붙여서 이어놓은 다음에 빙글빙글 돌리는 거랑 똑같은 거고.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스크롤인 거야. 횡스크롤, 정스크롤 다 이렇게 해요. 한 장도 한 장으로 감아놓고 돌리면 되고 2장도 다 마찬가지, 3장도 마찬가지. 이렇게 다 붙여놓고 돌리면 되겠지. 그치? 이 기법을 하는 거야. 대신 이음새 문제가 있어요. 얘하고 이렇게 딱 붙이는 공간에서 이게 부드럽게 아까 드래곤 플라이트처럼 되려면 여기에서 이미지하고 여기에서 이미지가 이렇게 맞닿아 있어야지, 잘 붙어서 그려져 있어야지 둘렀을 때 부드럽게 처리가 되겠지. 그치요? 이음새 처리가. 자, 그렇게 해. 그런데 요 방법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방법 플러스로 해가지고 요거 말고 하나 더 다른 걸로 우리는 해볼게. 자, 어떻게 한 장일 때 처리. 자, 3장일 때는 결국에는 얘네들을 결국엔 위치를 바꿔가면서 게임 오브젝트의 위치를 3개를 붙여가면서 했다가 하나씩 얘 위에다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미지가 이렇게 있다면 얘를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미지 자체를 스크롤 시킬 거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이걸 찾아보자. 우리 드래곤 플라이트 이미지가 있을까? 배경 이미지. 이야, 있어. 드래곤 플라이트 배경 이미지 있어. 뭘 쓸까? 이런 거 써볼까? 자, 요런 거 한번 써볼까요? 자, 어떻게 따라하세요. 구글에서 드래곤 플라이트 배경이라고 난 쳤어. 자, 이거 비상업적인 용도로 이 시간에 이렇게 하고 폐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 여러분들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거 아니야. 알겠지? 저작권이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얘를 내가 선택을 했어.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치? 이 이미지가 나올 거야. 어디서 검색을 하냐면 잘 봐요. 구글에서 드래곤 플라이트 배경이라고 한 다음에 이미지 탭을 선택하는 거야.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요 이미지에다 대고 마우스 우클릭. 그 다음에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오케이? 됐어?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럼 어때? 저장하라고 이거 나오죠. 어디다 저장할 거냐 나오죠. 그치? 여기다가 배경이라고 합시다. 뭐 BG. PNG로 확장자는 자동으로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저장. 그러면 크롬 같은 경우에는 밑에 이렇게 뜨지? 그지? 혹은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그냥 열어보면 탐색기 열어보면 윈도우 키 누르고 알파벳 E를 누르면 탐색기가 뜨죠. 그러면 최근에 사용한 파일로 내가 받은 이 BG가 나타날 거야.
그치? 윈도우 키 누르고 알파벳 E를 누르면 어떻게 탐색기가 열리면서 최근에 사용한 파일 요즘에 이렇게 나와. 그쵸? 오케이? 됐지? 얘를 유니티의 이 프로젝트 창에 여기 프로젝트 창에서 SF 폴더 여기에다가 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봐봐.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지. 자, 어떻게 했어요? 구글에서 드래곤 플라이트 배경한 다음에 이미지 탭으로 검색해서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갖고 온 거를 유니티 프로젝트 창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었어요. 오케이? 자, 하이어라키에서 더하기 눌러서 3D 오브젝트에 자, 플레인이 있고 쿼드가 있어요. 내가 얘네들에 대한 차이점 얘기해줬지. 얘기해줬지. 기억 안 나? 자, 플레인 한번 잠깐 먼저 만들어 볼까? 자, 플레인을 만들어 보면 자 봐요. 어떻게 돼 있어? 바닥이 이렇게 있는데 얘 보이죠? 밑에서 보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위에서 봐야 보이지? 얘네의 첫 번째 특징은 이래. 이 면이 향하고 있는 방향에서 보면 이 면이 향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얘가 향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렇게 위로 이렇게 향하고 있단 말이야. 그쵸? 이렇게 향하고 있단 말이야. 이 밑으로 향하고 있지 않아. 이 면이 내 손바닥에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지금? 위로 향하고 있지. 바로 얘도 손바닥 위로 향하고 있는 요걸 뜻하는 거야. 이거를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노멀이라고 불러. 얘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라고 해서 이걸 노멀이라고 불러요. 노멀. 오케이? 노멀이라는 얘가 향하고 있는 방향을 우린 노멀이라는 형태로 이름으로 부르는데 노멀 벡터라는 방향이 있으니까 노멀 벡터겠지. 노멀 벡터라는 걸로 이름을 불러. 그러면 이 노멀 벡터가 향하는 방향 외에 이 뒤쪽은 그럼 얘는 어디? 이쪽을 보잖아. 그렇지? 이쪽에서 내가 이렇게 얘가 노멀 방향에서 같이 쳐다보면 여기가 보이게끔 되어 있어. 근데 뒤에서 보면 안 보여.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들 내 등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걸 굳이 그릴 필요가 있을까? 내 위장 내 이 살 안에 있는 위장이 보여, 안 보여? 근데 얘네를 굳이 그릴 필요가 있을까? 성능이 안 좋게,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안 보이는 곳은 안 그려. 그런 기법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안 보이는 곳을 안 그리려고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우리 큐브도 보면은 다 이렇게 정육면체로 돼 있잖아. 우리 밖에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것 같지만 큐브도 볼래요? 내가 큐브를 잠깐 하나 만들어서 볼게. 자, 여기 큐브가 있다. 보이죠? 큐브 있지? 내가 이 큐브 안으로 내가 들어가 볼게. 잠깐. 어때? 안에 들어가면 안 보이지? 그냥 다 뻥 뚫려 보이잖아. 그치? 나오면 이렇게 돼 있고. 왜? 뱃속 안은 안 그린다고. 뱃속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뱃속 안에서 이렇게 보면 다 뚫려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아직 VR은 안 들어갔지만 VR은 어떻게 우리가 360 영상 같은 건 본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360 영상이라는 건 결국엔 360은 뭐야? 360도라는 얘기잖아. 그쵸? 구체 안에 나를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구체 안에 나를 집어넣어. 그럼 구체 안에 들어갔을 때 구체 안쪽은 그린다 안 그린다? 안 그리니까 거기다가 우리 영상을 이렇게 입혀버리는 것 뿐이야.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구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쪽은 몸통 안쪽은 안 그리게 된다고 했잖아. 지금 얘 마찬가지로 안 그리잖아. 그래서 어떻게? 얘네가 하고 있는 얘네가 지금 내 몸 바깥으로 노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지금 화살표들이 손바닥 이렇게 얘네가 향하고 있는 노멀들이 밖으로 다 튀어나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노멀들을 안으로 뒤집어주면 안에서 보일 수 있겠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360도 영상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 노멀을 어떻게 안으로 뒤집어줘요. 반대로 만들어줘. 안쪽으로 돌아가도록. 그런 기법들을 써요. 예전에 요즘에도 카트라이더 나와가지고 하지. 카트라이더 같은 게임이 있어. 걔네들 막 하다가 어딘가에 푹 빠졌는데 산이 있어. 산에 머리가 낑겼는데 어떻게 산 안쪽을 볼 수 있네 싶은데 여기 뻥 뚫려 있어.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컨텐츠도 많이 보는 게 있어요. 그게 왜? 적어놓은 것 때문에 그래. 안쪽은 안 그린다. 자, 플레인의 첫 번째 특징은 어떻게?
노멀, 얘가 향하는 면만 보이고 향하는 면 쪽만 보이고 그 뒷면은 안 보인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여기 툴바 중에서 여기 보면 여기 쉐이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쵸? 그지? 여기 쉐이드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 얘를 열어볼까? 여기 열어보면 쉐이드 모드에서 쉐이딩 모드에서 쉐이디드 있고 와이어 프레임이 있고 쉐이디드 와이어 프레임 이런 거 있어요. 바로 전에 한번 이거 내가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 와이어 프레임 이거는 얘 뼈대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쉐이디드 와이어 프레임은 뼈대 위에다 살짝 이렇게 입혀진 거, 재질이 입혀진 것까지 볼 수 있는 거야. 알고 보면 얘는 어떻게 돼 있다고? 폴리곤 덩어리라고. 내가 전에 이거 폴리곤 설명하면서 이거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얘는 폴리곤을 엄청 많이 쓰고 있어. 지금 얘가 여기서 가로 세로 이 면이 사각형이 가로 10개, 세로 10개다? 그러면 몇 개 쓰고 있어요? 10개, 10개면 사각형이 몇 개야? 사각형은? 100개. 그지? 삼각형은 그럼 폴리곤 수는 몇 개야? 200개. 버텍스 수는 몇 개야? 곱하기 3. 600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나 많은 버텍스를 여기가 쓰고 있어. 600개를 쓰는 거야. 여기다가 이미지 한 장을 짱 입힐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 녀석을 얘를 쓰지 않고 하이어라키에 3D 오브젝트에 쿼드라는 게 있어. 쿼드. 얘를 선택해 보면 얘도 어떻게? 똑같이 이 노멀이 향하는 면만 보이고 여기는 뒷면은 안 보여. 그쵸? 여기만 보이고 뒷면은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돼 있어. 자, 근데 얘는 보니까 어때요? 폴리곤이 몇 개야? 2개. 이렇게 삼각형 2개로 쪼개져 있잖아. 그쵸? 아까 플레이는 200개나 썼는데 얘는 몇 개 써, 지금? 2개. 여기다 어차피 똑같이 이미지 한 장 올려서 그냥 그릴 건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이에요? 얘가 훨씬 효율적이야. 그지? 그래서 2D에서는 얘를 이 쿼드를 써요. 2D에서. 이 쿼드 한 장에다 이미지 이렇게 입혀서 그리는 거야. 내부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우리도 이 쿼드를 이용해 볼게요. 자, 나는 다시 쉐이드로 바꿔 놓을게. 그래서 이렇게 놓고 이 쿼드의 이름을 먼저 바꿔 봅시다. 얘 이름은 비지. 오늘 저녁 메뉴는 뭐야 그럼? 그죠? 오늘 저녁 메뉴 결정됐지? 그지? 일단 짜장면을 먹었으니까 오늘은 비지찌개 또 하나 먹어줘야지 또. 그지? 가끔 여기 지하에서 비지찌개 나오고 그래. 자, 오늘 저녁 메뉴예요, 비지. 자, 이 비지찌개를 한번 끓여볼게.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얘 좌표를 한번 바꿔봅시다. 먼저 얘는 리셋 눌러가지고 세팅해놓고 정중앙에다 배치해놓고 그지? 됐어요. 얘를 어떻게? 그냥 무식하게 이렇게 키워볼게. 얘를 R키 눌러서 이렇게 키워봅시다. 이렇게 확대해서 키워보자. 어때? 화면에서 이 정도 나오게. 전체 화면 플레이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화면에 꽉 차게만 이 정도로만 어떻게 비즈를 키웠어요. 됐어?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원래 매터리얼 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얘를 할당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우리 전에 인테리어 할 때 이렇게 해서 했어요. 잘 봐. 이 비즈라는 녀석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얘한테 집어 넣어줘 볼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잠깐만. 자, 여기 프로젝트 창에서 여기 봐요. S 폴더에 오디오 있고 어썸 카툰 있고 JM1 프리프레 씬 스크립트 이렇게 있죠. 자, 봐봐. 이제 없던 폴더가 새로 생길 거야. 얘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기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탁 가져다 놓으면 얘가 배치되고 자, 매터리얼이라는 폴더가 하나 생기지. 유니티의 인텔리전스 기능이 이런 거야.
내가 얘한테 넣으면 얘는 원래 매트리얼을 만들어서 매트리얼에다가 이미지를 세팅하고 걔를 게임 오브젝트에 넣어줘야 되는 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인데 유니티는 어떻게 그냥 저렇게 이미지 파일을 넣으면 지가 그냥 저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서 게임 오브젝트 할당까지 해줘. 장난 아니죠? 이 정도를 얘네가 자동으로 이 정도까지도 해준단 말이야. 우리 책을 써서 놨더니 우리 책 유니티 교과서 카페가 있어. 거기에 이제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을 남겼어요. 내가 PNG 이미지를 저렇게 쟤를 갖고 있는데 저거를 프리팹으로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프리팹으로 만들 수 있냐? 왜? 이 친구도 오해할 만해. 그냥 드래그 앤 드롭 보면 그냥 들어가니까 마치 게임 오브젝트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야. 프리팹은 반드시 뭐예요? 게임 오브젝트가 파일이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미지가 뭐 갑자기 게임 오브젝트가 아니니까 얘가 서로 성립될 수가 없는 거야. 자, 이렇게 하면 어때? 갑자기 짜잔! 그쵸? 플레이 해볼까? 어떻게 되나 볼게요. 잠깐 내가 먼저 플레이를 해볼게. 어떻게 되나 보세요. 행! 없어졌어. 왜 없어졌어? 이런 배경이 적이랑 부딪히다니. 그럼 우리가 적이랑 안 부딪히게 하려면 또 레이어 추가해서도 할 수 있지만 잘 볼까요? 얘가 왜 적하고 부딪혀? 이렇게 해서 보면 어때요? 내가 얘를 이렇게 측면으로 틀어서 보면 이렇게 틀어서 보면 플레이어가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잠겨 있잖아. 결국 얘도 플레이어하고도 에너미하고 다 충돌할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충돌 안 하게 할 수 있어요? 얘를 그래서 뒤로 이렇게 밀어버려. 단순하게 이 정도만으로도 어때? 충돌 안 하잖아. 그치? 그래서 2D 콘텐츠 제작할 때 2D 버튼을 스크린 여기 씬에 있는 이 2D 버튼을 눌러버리잖아요. 그러면 기즈모가 없어져. 씬에 있는 기즈모가 없어져. 씬에 있는 기즈모가 없어지면 얘를 어떻게 아까처럼 이렇게 겹쳐 있는지 뭐 있는지 이게 옆으로 돌려가지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2D 제작을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기즈모 2D 버튼 꺼놓고 여기 있는 2D 버튼을 꺼놓고 기즈모가 나타나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볼 수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겹쳐 있는지 뭐가 있는지 우리가 체크할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이렇게 놓으면 어때요? 이제 플레이하면 에너미가 얘한테 부딪힐 일은 없겠지. 괜찮은데 여기에서 문제점. 여기 보면 그림자가 조금 거슬려. 그 뭐 배경 이러니까 그림자 있긴 있으면 좋은 것 같은데 왠지 느낌상 누가 봐도 뒤에 액자 같은 느낌이에요. 그지? 상공 저 멀리 있는데 얘가 이 그림자 이게 말이 되냐? 그지? 이게 약간 좀 거슬려. 그죠? 그림자를 하나 없애보았으면 좋겠고. 그지? 그 다음에 빛이 있다 보니까 얘가 이미 이 이미지 자체가 빛까지 다 고려돼서 그려놨는데 우리가 라이트를 넣어놓다 보니까 요 느낌이 그쵸? 여기 부분은 조금 어둡고 요 위에 부분은 빛이 여기 비치니까 밝고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 빛이 제대로 적용되게 요것도 한번 해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배경을 스크롤하는 거를 제일 먼저 구현해 볼 건데 배경 스크롤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얘를 구성하는 이 비즈라는 게임 오브젝트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잖아. 그 중에서 물체를 그리는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라고? 메쉬 정보라고, 메쉬 데이터라고 했어요. 그쵸? 두 번째가 매터리얼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이 매터리얼에는 바로 이미지, 우리가 흔히 텍스처라고 하는 이미지들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를 방법을 기술한 이 쉐이더라는 애가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서 보통 매터리얼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리는 역할을 할 때 메쉬 데이터와 이 매터리얼에 되어 있는 이 정보를 가지고 여기 있는 이 메쉬 렌더라는 녀석이 화면에 물체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됐죠? 그러면 메쉬 데이터는 여기 메쉬 필터라는 요 녀석이 갖고 있는 건 우리 눈에 우리가 보여서 알 수 있어. 그치? 여기 보면 메쉬 필터라는 녀석이 요 녀석을 그린다. 이건 알 수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메쉬 렌더라는 녀석이 화면에 물체를 그리는 거야. 얘는 메쉬 데이터인 거고, 그치? 여기 있는 거는 메쉬 데이터예요. 여기 있는 거는 이 메쉬 렌더러가 바로 물체를 실제로 그리는 역할을 하는 컴포넌트야. 그러면 이 메쉬 렌더러가 갖고 있는 정보가 바로 이 매터리얼 정보를 메쉬 렌더러가 갖고 있어. 열어서 볼게요. 메쉬 렌더러를 열어보면 어때? 매터리얼스 해서 여기에 BG 있죠? 우리가 지금 넣어놓은 거. BG 이미지를 넣어놨더니 얘 이미지로 해가지고 여기에 매터리얼 폴더에다가 BG라는 매터리얼을 하나 만들어놨어. 자동으로 만들어줬어. 유니티에서. 걔를 여기다가 자동 할당까지 해준 거야. 유니티에서. 오, 되게 많은 것들을 해줬어. 한 번에. 됐죠?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나한테 있는 이 재질을 직접 변경을 하게 되면 재질에 있는 정보 중에 우리가 특정한 정보를 건드릴 거야. 그러면 얘가 스크롤 할 수 있어요. 자, 볼게. 이 B라는 녀석은 얘이기도 하지만 요 밑에 보면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게 여기 이렇게도 나와. 얘는 컴포넌트가 아니라 바로 배경에 얘한테 붙어 있는 바로 매터리얼이었어. 이 BG 게임 오브젝트 선택하면 모두 다 컴포넌트들이 있잖아. 근데 요게 매터리얼 이게 있단 말이야. BG 이렇게. 어떤 친구는 뭐 디폴트 매터리얼 이렇게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게 제대로 할당이 안 된 거야. 자, 얘가 BG라는 게 있단 말이야. 얘가 바로 얘야, 곧. 오케이? 자, 얘를 한번 열어서 보면 얘를 클릭해서 열든 얘에서 얘를 클릭하든 아무 상관없어. 똑같은 거야. 똑같은 데이터를 얘를 고치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잘 봐. 여기에서 내가 알비드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에 지금 여기에 이미지에 우리가 지금 아까 가져다 놓은 녀석이 여기 들어가 있어. 됐지? 우리 인테리어에서는 요 색상을 바꿔봤죠. 그치? 그럼 얘가 색상까지 바꾸면 여기에 색상까지 같이 적용이 돼. 오케이? 그거는 이렇게 두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건들려고 하는 건 여기 옵셋이에요. 옵셋에, 자, X는 방향이 뭐예요? X는 무슨 방향이야? 오른쪽 방향이야. Y는 위 방향. 우리는 종스크롤을 되고 싶어. 그러면 X하고 Y 중에 뭘 건드릴까? Y를 건드는 거야. 잘 보세요. 내가 여기 있는 이 옵셋을 먼저 X를 건드려 볼게. X를 내가 해서 값을 바꿔보면 어떻게 되나 봐봐. 보이죠? 저기 지금 재질 여기 둥그렇게 여기 재질이 보이지? 요거 보이지? 요 녀석 얘 원으로 해서 보면 어때? 내가 요 값을 바꿔보면 원이 빙글빙글 돌아가잖아.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통에다가 해놓고 감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지. 그쵸?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 옵셋을 건드는 거라고 했어요. 옵셋 얘는 다시 0으로 놓고 내가 누굴 건들 거냐? 이번에 y 값을 건드려 볼게요. 자, y를 내가 값을 키워볼게. 어떻게 되나 봐봐. 어때? 비행기 이동하는 거 같지? 요 값을 따라서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이 게임 오브젝트에 있는 어떻게? 이 여기 메쉬 렌더러에 있는 요거 배경에 여기 매터리얼 정보를 가져와서 이 매터리얼의 옵셋의 y 값을 바꿀 거야. 알겠어요? 옵셋의 y 값을 바꿀 거야. 됐지? 얘를 바꿔주면 어떻게 된다고? 스크롤이 된다고. 자, 스크립트 폴더에다가 잠깐 쉬었다 가죠.